진짜 크다. 와, 얘가 세계에서 거의 제일 큰 리케너스라고 보면 되죠. 네, 전 세계에서 이제 무게로 제일 무거운 야트인데 대박이네. 와, 펄크라고. 묵직하다 묵직해. 와. 네, 이곳은 지금 홍대에 위치하고 있는 게코스 리퍼블릭이고요. 이렇게 거대한 리케너스가 많기로 유명한 파충류 샵입니다. 와, 그 중에서도 이 친구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리케너스라고 해요. 실제 리케너스가 부치류 중에 가장 큰 게코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크네요. 와, 이렇게 큰 친구 처음 봤고 머리가 정말 크고. 이 친구 근데 어떤 뭐 로컬인 거예요? 야트라는 로컬이고, 야트가 이제 리키에너스 중에서 좀 몸집이 근육질처럼 뚱뚱하게 자라는 친구. 와, 원래 야태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얘가 큰 건가요? 전 세계에서 이제 무게로는 560g까지 찍은 제일 큰 친구. 560g. 어마어마하네. 여러분 진짜 카메라로 보면은 또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거대하고요, 묵직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근데 제가 예전에 핸들링을 한 적이 있는데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던데요. 얘네가 이제 아무래도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나무에 꽉 붙으려고 발톱을 아. 살에 좀 잘 박아요. 손 같은데 막 상처 입고 그러지 않나요, 만지면? 그러면 많이 상처가 없어졌는데 어. 이제 막 이렇게 아, 그러면 막 흉터도 있고 딴 건가 이건? 와, 눈 보세요. 와, 진짜 근사하고요. 좀 약간 무서운 느낌도 있긴 있다. 이게 사실 리키는 좀 귀여운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 손에 딱 들어오는 애들. 그 이제 그쪽 애들은 약간 아일랜드 로컬인 거죠. 아일랜드 애들이 조금 사이즈도 GT보다는 작게 자라고 좀 색깔도 알락달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그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아일랜드 로컬이라든지 GT라든지 이게 약간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명이잖아요, 그게. 그렇지. 네, 리키아누스는 이제 크리스티드 게코가 모프로 나뉘는 것과 달리 얘네들은 이제 그 지역 로컬명으로 많이 나뉘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다양한 로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샵에서도 볼 수 있는 로컬들이 좀 많이 있나요? 대부분 로컬들은 샵에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와.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 친구 말고도 이 게코스 리퍼블릭에 있는 다른 리키아누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와, 카나와라고. 카나와요? 아일랜드죠? 네, 아일랜드 카나와 섬에서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카나와 좀 귀한 친구 아니에요? 다른 아일랜드에 비해서는 많이 귀하긴 한데 오, 색깔이 되게 진짜 이뻐가지고. 화려하다. 이게 붉은색이랑 초록색 색감이 같이 있네요. 지금 파이어 다운돼 있어가지고 이게 초록색 파이어 다운이에요? 네, 원래 파이어 업 되면 좀 진하게 갈색으로 올라오는데 와, 예쁘다. 저 리키아너스 약간 아까 그 친구처럼 좀 투박하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얘는 진짜 화려하네요. 머리에도 막 불그스름하고요. 와, 이게 근데 아일랜드 로컬도 생각보다 좀 크게 자라긴 하네요. 아일랜드도 누아나 아니면은 조금 그렇게까지 작게 자라진 않아요. 아, 이게 지금 다자란 사이즈 아일랜드 로컬이고요. 우와 우와 우와, 크다 크다. 이건 GT죠? 네, GT 중에 포인디미에라고 포인디미에 리키 중에 이제 가장 길게 슬렌더로 좀 길게 자라는 친구고. 피네요, 진짜 길어요. 그리고 와, 진짜 발 보세요, 발. 예, 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갈고리처럼 휘어 있어요. 약간 그 저 독수리 같은 독수리 발톱처럼 굉장히 날카롭고 핸들링을 할 경우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뭐 야테니, 포인디미엔이 이런 것들이 약간 지역명인 거죠. 어떤 네. 섬의 이름? 약간 서울로 치면은 강서구. 아, 그런 동네 강북, 이름이구나. 근데 약간 그 동네에서 잡히는 개체들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 뉴클레도니아 섬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네. 지역마다 바닷가가 가까운 쪽인지 아니면 험난한 산이 많은 쪽인지에 따라서 애들 체형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오, 아, 얘는 좀 되게 뚱뚱하다. 얘도 이제 아까 그 보신 야테 암컷. 아, 얘도- 암컷이구나. 암컷인데도 460g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는 근데 확실히 옆으로 뚱뚱하네요. 네, 살이 야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찐 것 같고. 오, 너무 부드러워. 아, 피부 촉감이 진짜 부드럽다. 딱딱하거나 이러지가 않네요. 얘네 약간 벨벳 만지시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러네. 와, 의외예요. 굉장히 좀 부드럽고요. 이게 포인dim이에요? 네. 아, 야, 근데 이런 식으로 가지나 뭐 둥치 같은데 이렇게 누워서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실제 야생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무 껍데기에 붙어 있으면 잘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저러고 누워 있어가지고 야행성이라 낮에는 항상 저러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밤엔 좀 활발한가요? 가끔 CCTV로 보는데 엄청 돌아다녀요. 아, 생각보다요. 와.
아, 이 친구는 누구예요? 이제 고로라고 이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있는 게 특징. 아, 저렇게 스트라이프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고로라는 로컬이고요. 우와, 얘 가만히 있네. 웃긴다 이거. 자다 깨가지고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봐요. 이야, 순둥순둥하네요 대체로. 근데 뭐 사납거나 그러진 않고 사람을 일부러 공격하거나 물거나 하지는 않나 봐요. 웬만해서는 자기들도 이제 적이 아니라는 걸 아는지 산란기 때나 알을 낳은 직후 메이팅할 시즌만 아니면 그렇게 사납지는 않아요. 애들이. 근데 얘네도 성장하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죠. 성장 완성체까지는 보통 2년에서 2년 반, 길게 걸리면 3년까지 걸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 해칭 기간도 좀 길다 그러던데. 네, 수컷은 보통 3달, 최소 3달 정도 걸리고 암컷은 한 6달에서 7달 정도. 6달, 7달 아래서요? 네. 아래서 반년을 데리고 있어야 이제 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쉽지가 메이팅하고 알 않네. 낳는 기간도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야,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클의 가구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번식이 많이 어렵긴 하네요. 그렇죠. 알 낳는 개수 자체도 굉장히 적고 아. 저희는 1년에 한 4개에서 6개 나오면 잘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리키 수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하네요. 번식도 쉽지도 않고 페어링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가지고 와, 진짜 이게 약간 수준 있는 브리더들만 브리딩이 가능한 것 같고, 게코스 리퍼블릭은 실제 번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태어난 친구들도 있고 이제 다음 주면 한 6마리 정도 더 태어납니다. 아, 베이비들도 있나요 혹시? 그러면 베이비들 잠시만요. 네. 야, 이게 다 지금 리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새끼들이고 와. 번식한 친구들. 오, 너무 귀여워. 우와. 야, 이게 나온 지 얼마나 된 거예요? 4월 20일에 태어난 친구. 그러면 저 한 달, 2달 정도 된 거? 네. 와, 한 달 정도 지금 된 친구인데 너무 귀엽네요. 근데 아까 이렇게 조그만 친구들이 아까 그렇게 거대하게 자란다는 거죠? 그렇죠. 한 2년이면은 저만큼 크니까. 와, 새끼 때는 진짜 귀엽구나. 진짜 크기 차이가 많이 나네. 아, 지금 보면 이 뒤에는 다 크레스티드 개코들이고요. 실제로 이 게코스 리퍼블릭에서 번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레 외에도 근데 이렇게 리키도 많이 번식을 또 하고 계십니다. 와, 야, 사실 이게 이제 샵 안쪽에 있는 약간 좀 숨겨진 공간인데 특별히 좀 보여주셨어요. 와, 이게 무슨 알이에요? 이거는 전부 크레알이고 아, 크레알. 그리고 이제 리키알. 와, 크기 차이가 많이 나네 확실히. 그리고 이제 가고일알인데 아, 가고일 알도 꽤 크네. 리키, 가고일, 크레 순으로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확실히 큽니다. 근데 리키 알이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크레 알의 한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와. 오늘 나온 리키알이 있는데 오, 오늘 나온 거거든요. 크레알이랑 그걸 보시면은 아, 이게 오늘 나온 거예요? 5월 20일자로 나오는데 아, 보통 이제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데 바로 나오자마자 이 정도 사이즈. 그래도 꽤 크네요. 그리고 이게 약간 해칭을 임박한 아이들인 거죠. 이 친구들은 이제 곧 있으면 이번 주면은 나올 것 같아요. 와, 얘는 또 색깔이 너무 화려하다 진짜. 얘는 이제 믹스 라인인데 그라닛 아니면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고 불리는 친구들이거든요. 와, 이렇게 패턴이 되게 많은 게 특징. 그리고 색깔 자체 좀 오묘해요. 뭔가 약간 황금빛도 들고. 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리키도 이렇게까지 화려해지는구나. 이게 좀 자라면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라면서 이게 조금씩 퍼지기는 하는데 네. 애기 때보다는 많이 퍼져요. 근데 이제 얘는 거의 다 커가고 있어가지고 와, 이제 이게 제일 잘 됐는데요. 이건 약간 일종의 뭐 모프 같은 걸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얘는 이제 이 정도부터는 이제 모프라고 보셔도 되는 게 교잡을 통해 가지고 로컬을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믹스를 해서 최대한 패턴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색깔을 강화를 시키거나. 이제 리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성속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게 라인 브리딩 뭐 모프화 시키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성체 찍는 데만 해도 2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라인 브리딩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최소 막 5년에서 10년은 잡고 하셔야. 그러네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와, 굉장히 좀 귀한 친구들이고요. 모프 자체가 아직 그러면은 리키는 많이 없는 거죠? 그렇죠. 거의 다 믹스 라인, 이제 색깔 위주로만 가는 라인들이 많고 네. 아이들이 그거 아니면 이제 로컬을 순수한 로컬을 지켜주는 게 또 이 아이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키 에너스만 또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지금 이곳 홍대에 위치하고 있는 게코스 리퍼블릭인데요. 이렇게 리키 에너스 또는 부치류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